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INX하고 리퍼블릭 주요 임원들이 나와서 AMA를 개최했는데요. 샤이다 디카는 INX 회장이고요. 북미 CEO 그리고 여기 INX 오피스에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하고 앤드류 덕이라고 리퍼블릭의 실질적인 CEO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분하고 같이 미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만 봐도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앤드류 덕이가 실제로 INX 오피스니까 이스라엘에 갔다는 거죠. 지금 뭐 전쟁 지역이라면 전쟁 지역인데 어쨌든 약간은 거리가 있지만 이스라엘로 실제 오피스에 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30분 동안의 대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제가 17가지로 줄였고요. 17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INX는 리퍼블릭하고 협력이 지속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둘이는 계속 같이 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명해 줬고요. 그리고 이 이번에 대해서는 아마도 리퍼블릭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장이 두 번째 지금 됐잖아요. 연장된 이유는 이거다. 쉽게 말해서 돈 때문이다. 근데 지금 적합한 투자자를 찾았다. 그리고 현재 환경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찾았고 지금 그분이 그 회사가 실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FTX를 예시를 들었어요. FTX가 뭐 멀쩡한 척 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거의 사기에 가까웠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협업의 과정을 봤을 때 뭐 INX랑 리퍼블릭이 인수를 하고 협력을 하는 거에는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조직 간의 DNA가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INX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들을 통해서 리퍼블릭이 없던 부분을 찾고 세컨더리 마켓을 강화해서 좀 더 플랫폼에 날개를 달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가 3달이 연장됐죠. 그래서 5월 말까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 계약이 1년 연장했다 해서 이거 보고 또 어떤 분은 1년 동안 또 기다려라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3달 뒤에 만약에 인수가 실제로 실사가 끝나서 한다면 그러면 이거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협업 계약이라고 하는 게 실제 INX 플랫폼에 리퍼블릭에서 1차로 오퍼링 받은 업체가 여기 이제 2차 시장으로서 상장을 시켜준다. 그거를 무조건 INX에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제공받은 회사들로부터 발생하는 토큰 트레이딩 그 피죠. 트레이딩 수수료를 이제 INX가 챙기게 되는데 그 INX가 갖게 되는 수수료의 75%를 다시 리퍼블릭이 가져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수후 계산을 해서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인지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으니까 리퍼블릭 관련된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인수가 아니라 협업만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협업인데 인수를 해버리면 75% 주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75% 주는 게 없어지면은 리퍼블릭 상장은 계속 시켜주고 상장한 거에 대해서 INX가 가지게 되는 그 돈이 굉장히 커진다. 그 커지는 게 토큰 보유자들한테 굉장히 플러스로 작용할 거라는 게 제 예상이고 제 생각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퍼블릭이 그렇게 퍼준다고라고 하는 게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문사항에도 그런 내용을 올렸었는데요. 내용은 리퍼블릭이 INX가 기존에 회사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리퍼블릭 임원이나 리퍼블릭 회사 자체가 보유해서 그 토큰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었고요. 그거는 뭐 일단 대답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토큰 수 말고 지금 아마 6,600만 개인가 하여튼 남아있는데 회사 보유분이 그중에 3,500만 개 정도가 의무로 보관해야 되는 거고 다른 게 지금 그 퍼센트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바빠서 못했는데 필수적인 거 빼고는 좀 리퍼블릭이나 리퍼블릭 임원들이 갖고 있어야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버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러면 그들이 더 INX를 밀어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일단 그런 말이 일단은 못 들었어요. 그런 말 못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인수를 하는 순간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것도 날아가고 그리고 상장할 회사들도 많아지고 토큰 거래도 활발해질 거다. 사실은 활발해지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근데 기대를 해볼 수는 있죠. 많은 상품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명씩 두 명씩 투자자들이 더 붙을 거니까 상품군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도 리퍼블릭 갖고 있는 상품들 세컨더리 마켓 쪽에서 투자자 수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씩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주 커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수를 한다는 게 통합적인 과정이 최대 2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약간 장난 섞인 말투로 얘기를 했는데 임원 교체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떠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그렇다는 정도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뭐 떠날 수도 있죠.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렇다, 뭐 아무도 못 떠난다라는 장난을 했고, 그 인수 통합 과정 자체가 PMI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PMI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인수 통합 과정을 거칠 거다라는 건데, 그게 뭔지 잠깐 볼까요? 이 PMI가 Post Merger Integration의 약자인데, 인수 후에 통합을 한다. 일단 사고 그 다음에 합친다, 융합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목적은 뭐 문화나 시스템이나 뭐 시너지 창출,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 토큰 홀더들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2년 동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인수가 안 됐을 때는 플랜 B의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누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샤히다 디카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속적인 협력 계약의 연장이다. 그 말은 협업 계약 1년 연장하는 이걸 계속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만 돼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INX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75% 준다는 게 그 계약서 상에도 써 있어요. 이게 조금 비합리적으로 많은 숫자다라는 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수가 안 되고 계속 플랜 B로서 협업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상태가 되면 아마도 퍼센트가 조정이 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플랫폼의 활성도를 질문하는 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렌이 대답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에 등록자의 400%, 뭐 그 안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한 200%, 그리고 이제 예치된 돈이 한 150% 정도로 증가를 했다. 근데 그 영향은 절대적으로 리퍼블릭 노트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고 봤고요. 그래서 협력을 계속해 간다면 성장이 아주 촉진될 거다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경제 회사로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고, 그 프로메테움이라는 회사가 이제 ATS 라이센스도 갖고 있어서 거래를 할 수는 있어요. 그 하나의 회사만 승인된 상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메테움에 상장된 토큰이 하나도 없고요. 그 거래소의 플랫폼 자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INX 임원들이 보기에는 이 INX 모델이 규제에 더 유연하고 제약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 365일 24/7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어차피 너 규제에 따라서 이걸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비꼬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DR하고 OTC는 활발히 논의 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ADR이 그겁니다.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애들이 플랫폼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FTX에서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있었죠. 뭐 다른 데도 실제로 이렇게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이 라이센스를 안 가진 채로 그런 테크니컬적인 라이센스로 협력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불법인데요. 그 당시에 FTX는 불법적으로 했었고요. 바이낸스도 그러다가 한번 내렸죠. 그런데 INX는 ADR 관련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걸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는 거고, 이 OTC는 장외 거래를 할 만큼의 기관들이 준비가 돼 있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거는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파하고 CBDC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 나바텍이라는 회사를 세웠고요. 그 회사를 토대로 지금 여러 중앙은행들하고 디지털 화폐 파일럿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면은 INX의 수익 창출에 양대 산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큰 보유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요건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죠.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서큘레이션 밖에 돌고 있는 그 토큰들의 개수하고 보유금하고 나누기를 하면 토큰당 0.25에서 0.27 센트, 0.25에서 0.27달러 정도로 계산이 돼서 토큰 보유자들한테 배분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토큰 보유자는 기본적으로 권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SEC에 등록이 아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인수를 했든 뭘 했든 불가능합니다. 사실 변경 자체가 없애지 않는 이상. 없애도 없애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되고요. 동의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노트와 통합 계획이었고요. 안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토큰 보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사실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시는 INX 토큰이 파일링으로 등록이 돼 있고 SEC에 그리고 공시를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INX가 인수를 당해서 프라이빗 컴퍼니가 된다 하더라도 토큰에 대한 공시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수가 완료되면은 이제 리퍼블릭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이제 계열사 같은 거죠. 거기에 그 소속된 회사로서 INX 리미티드가 존재하고 INX의 모든 회사들 뭐 브로커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자회사들은 전부 다 INX 리미티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퍼블릭 지주회사 소속으로서 INX 리미티드가 INX에서 발생한 운영 현금 흐름이나 이익 등이 전부 INX에 귀속되는 거다라는 발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금 흐름이나 이익들 INX에서 생긴 거는 INX가 가져간다는 거죠. 분명히 리퍼블릭도 INX로부터 가져가는 게 있을 건데 그 방식이나 뭐 그런 게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INX 리미티드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토큰 보유자들은 기금, 그 예비금이 있거든요. 예비기금을 분배하고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배당에 해당한다. 이 말을 추가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토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토큰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토큰을 뺏기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토큰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토큰 보유자의 그 권리까지 SEC에 등록된 거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왜 안 키우냐라고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 INX의 주요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암호화폐 서비스는 고객들이 토큰 증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촉매제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미국 46개 주하고 워싱턴 DC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고 하와이는 승인받기가 거의 불가하다 하네요. 사실 얘네들이 지금 다음 16번에 나오긴 하는데 뭐 코베나 크라켄 같은 데랑 거래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크립토 거래소로서 입지를 다지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지금 세큐리티 토큰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INX 그 목표가 아니죠. 마케팅비를 쏟아봐야 사실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코인베이스한테. 그래서 암호화폐 쪽으로 싸우려는 게 아니고 토큰 증권 쪽에서 머리를 잡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리고 주로 목적 자체가 신규 발행자가 토큰화 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최초의 회사로서 교육을 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게 굉장히 철학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현재 INX가 24시간 토큰 증권과 암호화폐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고요. 거기에 이제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보안을 위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유일한 플랫폼인 것도 당연하고요. 토큰 증권이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긴 한데 만약에 해외 주식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 편이 훨씬 편할 거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지 지금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게 본인들의 그런 토큰 가격 하락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뭐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좀 본인한테 맞는 성향에 맞는 상품군에 투자를 사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견딜 수 있는 정도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은 솔직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일단은 뭐 기다려 보시죠. 같이 한번.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텔레그램 방에 어플 얘기는 왜 없냐? 4분기까지 어플 만든다고 왜 없냐 해서 그거는 INX 쪽에서 답변은 하지는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답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4분기까지 사실 상장이 됐어야
어플이 출시가 됐어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 리퍼블릭한테 인수를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회사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들의 앱을 만들었다 해도 리퍼블릭 입맛에 안 맞으면 그 완전 그냥 헛돈 쓴 거잖아요. 그런 비용은 우리 입장에서도 아끼는 게 좋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하게 쓰지 말고 리퍼블릭이 아예 손 놓는다면 그때 다시 만들어서 출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리퍼블릭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간 걸 개발한다면 뒤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리퍼블릭 월렛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도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아직 앱이 안 나왔다는 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